국내 최초의 인권운동으로 평가받는 형평운동이 일어난 지 100일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을 전후해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천의 대표 축제인 제26회 사천와룡문화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사천시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다음 달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와룡 우주로 날아오르다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녹여냅니다. 건축학 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하동 미래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방도시의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바다가 따뜻해지는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 일부 양식어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가 고수온에 적합하도록 품종을 개량하고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과 함께해온 밴드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 김선중 씨가 고향 진주에서 의미 있는 공연을 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차별과 불평등, 불편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평운동 100일주년을 맞아 평등과 공존의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이어졌던 백정에 대한 차별. 1923년 4월 진주에서는 이 같은 차별에 맞서기 위한 조직인 형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거린과 지식인 등 각계각층이 한데 뭉쳤고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신분 해방 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이라 불리는 형평운동. 올해로 어느덧 10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회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른바 지식 계급에서 압박과 멸시만 하였도다. 이 사회에서 백정의 연혁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 천대받을 우리가 아닐까 하노라.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을 꿈꿨던 형평운동 정신은 한 세기 넘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갈등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역 자체도 지금 차별받는 경우도 많아요. 대도시와 그러니까 수도권과 중소도시, 군지역이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2등 국민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역 격차들도 하나의 차별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형평운동 101주년을 맞아 형평운동 기념사업회에서는 오랜 기간 국회를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말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그리고 이른바 이 형평의 세상으로 한 발짝 좀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차별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꿨던 형평운동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관련 주민공청회가 26일 K스포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주시는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을 제1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소각장을 설치하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입지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3회 진주문화관광재단 정책포럼이 26일 철도문화공원 차량정비고에서 열렸습니다. 지역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의 역할과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국의 생활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윤주 교수와 춘천문화재단 김희정 본부장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종합토론에서는 진주에서의 생활문화 확장 가능성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선명여고와 동명고, 동명중, 경해여중 등 배구 명문 학교가 많은 진주에서 국제 배구 대회가 개최됩니다. 진주시는 26일 대한배구협회와 2025 코리아컵 진주 국제여자 배구대회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8월 진주 실내체육관에서는 우리나라 시니어와 청소년 대표팀을 비롯해 5개국 6개 대표팀이 참여하는 국제대회가 6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사천시 대표 축제인 와룡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신성한 상상의 동물이자 사천 곳곳 지명에 등장하는 용, 그리고 사천에서 유년 시절을 지낸 고려 8대 임금인 현종. 용과 왕이라는 테마로 천년 역사를 기리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리는 와룡문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26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와룡 우주로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고려 현종이 어린 시절 보낸 사천의 역사성과 우주로 날아오르는 사천시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용놀이, 그리프레이드, 드론나이트 쇼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에서 3일간 열리는 축제는 용과 현종, 우주항공 관련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활쏘기와 연날리기, 로켓 만들기 체험까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바이킹이나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점과 푸드트럭이 마련돼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다양한 홍보 판매 부스와 풍물시장도 운영됩니다. 시청 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는 화려한 행사가 시민과 만납니다. 첫날은 미스터트롯 출신인 박군과 나태주가 진행하는 태군 노래자랑이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둘째 날인 토요일은 가산 노광대 공연과 거리프레이드, 고려 현종의 일대기를 담은 마당극이 열립니다. 저녁에는 경남의 청소년들이 노래와 춤솜씨를 뽐내는 와룡 슈퍼스타 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도 갈방아 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쇼와 폐막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사천시 보고소 앞에서는 건강 한마당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무료 검진과 각종 체험까지 16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연날리기 대회로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한껏 분위기가 오른 와룡문화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천으로 놀러오세요. SCS 강진성입니다. 26일 사천 종합운동장에서 제32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의용소방대원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선 소방호스 전개와 회수, 심폐소생술 등 총 3개 분야 5개 종목을 두고 경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에선 9,4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도내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화재 진화와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26일 열린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5월 3일 3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윤형근 의장과 박동식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함양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함양군은 5년간 국비 255억 원 등 총 사업비 381억 원 지원을 확정지었습니다. 농촌협약은 보건, 문화, 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한 365 생활권 구축 계획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 이를 위한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동 미래도시 포럼을 개최한 건데요. 도시 설계와 건축,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하동구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확장보다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는 26일 도시와 건축, 환경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와 지방도시의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하동 미래도시 포럼을 개최한 겁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도시환경 설계의 전문가는 거점 지역에 행정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빈자리가 생길 그 외 지역에는 또 다른 특색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70% 이상이 산지인 하동의 특성을 살려 나무, 목재를 이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산은 어떻게 앞으로 가꿔줘야 되고 도시에서의 목재 이용과 그걸 생산하고 있는 우리 생산도시와의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국가의 탄소 중립과 함께 도시의 지방상생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은 체코와 핀란드, 미국 등 세계 등지에서 도시재생과 거점 공간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 해외 건축사 대표가 맡았습니다. 그는 해외 경험을 토대로 하나의 공간에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거점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lving many needs with a singular building. So I think in imagining a community center or imagining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how are you looking at that to bring life to buildings that have been forgotten or adaptive reuse projects with new uses instead of presenting 100 new buildings to solve the problem.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하동군의 미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하동 미래도시 포럼.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하동군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 대응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1인 시위를 통해 하동군의회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25일 운영비 과다 책정과 적자 우려 등의 이유로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하군수는 보건의료원 건립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군의회 측의 부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이 휴학계를 제출한 재학생 370명의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은 1학기 휴학 신청 마감일인 지난 24일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는 유급보다는 휴학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의대 재학생 381명 중 휴학계를 제출한 370명의 휴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휴학은 경상국립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허가될 예정입니다. 재경 진주여고 동창회가 K기업가 정신센터와 승산마을을 찾았습니다. 동창생 65명은 26일 지수면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재경 진주여고 동창회는 진주여고 출신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동창생 7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주여고는 내년 4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바다가 따뜻해지는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 양식어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지역 규모만 1,500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생산량과 금액도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남은 어업 의존도가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만큼 우려가 더 큰데요.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식장 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 물고기가 대량 폐사한 지난해 여름 하동의 한 가두리 양식장의 모습입니다. 이상기후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줄어 물고기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경남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만 약 1,500만 마리.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는데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는 어류 양식 생산량과 금액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류 양식 생산량 감소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컸는데 경남의 어류 양식 생산량은 전년보다 16%가량 줄며 이보다도 높았습니다. 생산액 역시 7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경남은 국내 어업 생산량에서 전국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상황.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질병과 고수온에 강하고 성장이 빨라 아열대화되는 바다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피볼락과 숭어 등 5종에 대한 품종 개량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수온에 강한 벤자리를 중심으로 아열대 어종 양식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원래 잘 보이지 않던 벤자리가 많이 잡히고 있다면서 양식 기술 개발 요청 및 종자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요청을 해가지고 벤자리는 뭐 여러 실험에서도 25도, 30도까지 수온이 상승해도 생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당히 고수온에 강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기관은 2027년까지 해상 가두리와 육상 수조에서 양식 가능성을 파악하고 수정란과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저수온, 고수온, 적조와 해파리 대응 강화에 84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제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 기간 남동발전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전 직원 서약과 함께 소등 행사, 민관 협력 등을 펼칩니다. 한편 기후변화 주간은 지난 2009년 환경부가 매년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간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한 날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도내 전기차 충전소를 현장 방문해 장애인 이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의회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동행을 하면서 현장을 점검했고 전기차 충전소의 좁은 주차면과 승하차 공간 미확보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진행한 정재욱 도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세심한 배려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하루속히 보완을 해야 되고 가왕 조용필과 함께해온 밴드 위대한 탄생을 혹시 아십니까? 이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 국내 최정상 드러머로 알려진 아티스트의 고향이 바로 진주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기나긴 시간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에 큰 획을 그은 드러머가 고향 진주에서 의미 있는 공연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 드러머, 바로 김선중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드러머를 활동하고 있는 김선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네. 고향이 진주시잖아요. 네네네. 고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신 건 이번이 처음이실까요? 주로 이제 가수들하고 라이브 공연을 많이 왔었거든요. 뭐 네. 김정민 씨부터 해가지고 저희 위대한 탄생 공연도 한 2번 정도 했었고, 하여튼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다른 네. 가수들하고는. 근데 이제 이번은 이제 제가 단독 공연을 하는 거라서 네. 그 공연으로 따지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네. 그 이후로 제가 한 40년 만에 제가 하는 공연이라서. 네. 네. 40년 만이면 네네.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번 공연을 앞두고 기분이 좀 어떠실까요? 기분보다는 사실 제가 이제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네.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다녔는데 조금 서글픈 게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네. 변한 모습들이 조금 이제 좀 찡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좀 많았었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드럼을 쳐왔기 때문에
공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긴장도 안 되시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네. 고향 진주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네. 고등학교 때까지 있고 그랬으니까 네. 뭐 집이니까 당연히 네.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오고 싶어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가수들이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뭐 친구들이 뭐 동창회나 모임이 있다고 오래 그래도 항상 못 왔었죠. 네,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네. 네. 그러면 이번 공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럼 연주와 함께 또 어떤 무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드럼은 기본으로 하고 그동안 이제 제가 만들었던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 노래들을 저도 부르고 다른 가수들도 와서 부르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네. 어떤 가수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실까요? 일단 뭐 조관우 씨를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조관우 씨가 늪으로 이제 떴을 때 그때 전국 투어로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되게 친한 형인데 그 형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렸죠. 또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직접 만든 음악이 있으시다고. 네네네. 그게 또 K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K맨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걸까요? 제가 일단 오랫동안 거의 한 44년 정도 드럼을 친 것 같아요. 네. 드럼만 가지고 이제 한 직장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보험을 하나 들자.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14년, 15년 전부터 이제 그 제가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제가 작사, 작곡, 편곡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서 해가지고. 네. 그럼 몇 곡 정도 이렇게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시죠? 제가 이제 다른 가수들한테 준 거하고 이렇게 이제 발매된 게 거의 한 80곡 정도. 네, 와, 냈어요. 80곡이면 개수가 상당한데요. 네. 많이 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네. 마지막으로 목표랑 각오 또 공연을 찾아주실 팬들과 지역민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마음은 좀 이렇게 큰 그 차트에 한번 진입하는 게 제가 목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이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빌보드 차트를 한번 진입하는 게 제가 꿈이니까 아마 제가 음악 드럼 스틱 놓을 때까지는 아마 그걸 도전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향의 심장을 두드리다라는 무대로 이번 무대 선보이신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활동 부탁드리고요. 또 고향에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쾌청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낮에 조금 덥더라도 겉옷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하늘 표정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사천 10도, 남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10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21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박원지, 홍기석, 박지수, 박지윤, 박지유미, 김유라, 김국혜원, 명희지, 성민아, 성원석,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